자, 여러분 다들 오셨어요? 자, 여러분 다들 오셨습니까? 자, 보자. 그 다음 해볼까? 그 다음 해볼게. 진짜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하다. 자, 자,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목소리 들리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가보자. 그 다음이 완전 중요하다. 자, 그 다음 해볼 것은 입체에서 5짜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혼성 오비탈로는 sp3d 혼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p3d 혼성. 이렇게 완전 중요하다. 이쪽이 시험 문제로 억수로 복수로 많이 나온다. 완전 중요하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예로부터 시작을 합시다. 짜잔. PCL5? PF? 아니 PCL? 그래. PF5? PF5? PCL? PF? F? 자, 봅시다. 자, 그럼 얘 뭐부터 그려야 되냐면요. 바로 루이스 구조 그리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옥텟을 넘어섭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데 옥텟을 넘어선다.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쉬울까요? 그림 그리기가 어려울까요? 바로 옥텟을 초과하는 루이스 구조는 그림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왜냐? 옥텟 룰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제한 조건이잖아요. 그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그림이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부터 바로 옥텟을 초과하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 이제 기억하실 건 요거 이런 순서로 그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1, 중심 원자의 최외곽 전자를 모두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하고 플로라이드가 있는데 저 둘 중에서 누가 중심 원자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누가 중심 원자죠? 바로 인이 중심 원자죠. 왜? 전기음성도가 더 작으니까. 그럼 이는 몇 족 원소예요? 얘가 15족 원소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옥텟을 초과하는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식은 요건데, 우선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중심 원자의 최외곽전자를 모두 다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할로젠의 홀전자와 중심 원자의 홀전자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자, 어쩌란 말이냐면, 자, 인을 중심으로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이걸 다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단 원소는 뭐 플로라이드겠죠. 플로라이드를 그려요. 그럼 플로라이드는 얘가 몇 쪽 원소예요? 17쪽 원소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중심 원자의 홀전자와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의 홀전자를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쭉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홀전자 하나당 할로젠 하나, 홀전자 하나당 할로젠 하나, 홀전자 하나당 할로젠 하나씩을 연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 재채기 자꾸 나오네. 자, 그러셨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플로라이드죠, 플로라이드. 그럼 이 플로라이드의 전자 배치를 보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비공호 전자가 있을 거고요. 그 덕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말단의 할로젠은 보시다시피 항상 옥텟을 만족하게 돼요. 물론 중심 원소는 옥텟 만족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바로 아유, 잘 안 지워지냐. 바로 중심 원자는, 자, 뭐 한다고 했죠? 옥텟 초과한다고 했죠. 초과하지만 형식 전화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그 루이스 구조에서 옥텟 룰을 초과하는 어떤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항상 이 루트로 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이것이 중심 원자를 주변에 시그마 결합을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 하고 있으니까 입체수가 5인 거죠.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입체 구조를 한번 예측해 보자고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VS EPR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 전자쌍을 공간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안정한 녀석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인을 중심으로 짜잔. 어떻게 그릴까? 짜잔. 짜잔. 한 다음에 플로라이드, 그리고 짜잔, 짜잔 하고 플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입체 구조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라고 하는 게 이제 뭔 말이냐면 바로 요 인을 중심으로 요 세 개의 플로라이드가 여기서는 결합각이 120도로 짜잔 한 평면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플로라이드는 결합각이 요렇게 90도 혹은 뭐 요렇게 90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걸 바로 저기에 있는 입체에서 5짜리 PF5의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어떤 표현을 하나를 쓰냐면 첫 번째 이쿼토리얼 인플로라이드 결합.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를 쓰는데 자, 여기에 이쿼토리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적도 방향의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파란색으로 표현한 요 평면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요 세 개의 인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이코토리의 EQ를 이렇게 첨자로 보통 넣어줘요.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세 개가 나타나고요. 서로 간 결합각이 120도가 되죠. 그리고 이때 얘들의 결합 길이는 154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놈에 대해서 두 번째 엑시얼 인플로라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번역하냐면 축방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두 개의 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를 왜 뭐 적도다, 뭐 축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인과 플로라이드, 이 엑시얼 방향을 보통 얘를 이제 지축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코토리얼 세 개가 120도, 120도, 120도로 나타날 테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XY 평면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엑시얼 인플로라이드 결합은 지금 보시다시피 두 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 결합각이 180도가 되는 거겠죠. 180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인플로라이드 결합은 보시다시피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157 피코미터 정도 됩니다.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코토리얼 결합과 엑시얼 결합이 다르네. 자, 154, 157을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이코토리얼 결합이 상대적으로 숄터, 더 짧고 짧은 만큼 더 강한 결합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엑시얼 결합이 상대적으로 길고 그만큼 더 약한 결합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 경향성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PF5
이 녀석을 입체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그 유명한 트라이고널 바이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삼각 쌍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삼각 쌍뿔. 근데 얘가 너무 유명해서 TBP라는 줄임말로 번역합니다. 그럼 이게 왜 쌍뿔이냐? 여기가 XY 삼각평면이죠? 근데 꼭지점에 있는 플로라이드를 요렇게 연결하면 삼각뿔이 되고 그게 밑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생겼다는 뜻으로 쟤를 삼각 쌍뿔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왜 이놈은 여기가 결합력이 조금 더 짧고 왜 여기가 결합력이 조금 더 기냐, 혹은 왜 여기가 조금 약하고 여기가 좀 더 기냐, 요걸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양자역학적인 어떤 이론 혹은 혼성오비탈 이론 등을 이용하면 저 결합 길이의 차이를 조금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학년 때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조금 더 널리 알려져 있는 편리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거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줄게요. 아이고. 자, 여기서 이 결합각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90도 반발 이론입니다. 자, 이 90도 반발 이론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서로 간 각도가 90도인 전자쌍은 매우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바로 90도인 만큼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력이 크죠. 그래서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각도 중에 다른 각도는 됐고 90도만 생각을 하느냐? 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그러려니 이론입니다. 즉, 저 90도 반발 이론은 근거가 없는 야매 이론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는 야매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문적인 이 뭐냐면 전공 과정의 화학 체계도 소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저걸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90도 반발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거기 때문에 노벨상 100개 받아도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1, 저기에 있는 P PF 이코토리얼 결합은 두 개의 PF 엑시얼 결합과 90도 관계죠. 무슨 말이냐면 PF 결합은 누구랑만 90도냐면요. 요건 120도니까
요렇게 90도, 요렇게 90도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PF 엑시얼은 몇 개의 PF 이코토리얼과 90도 관계겠냐는 거예요. 바로 보시다시피 3개. 요 놈은 얘하고도 90도, 얘하고도 90도, 얘하고도 90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두 개 중에 누가 더 불리한 거예요? 90도 관계가 더 많은 이놈이 더 불리한 결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합이 불리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결합력이 약하고 결합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TBP에서 나타나는 저 결합 속성을 저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고요. 자, 이제 지울게요. 자, 보자. 아이고, 지우자. 짜잔.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바로 네 번째 이 입체수 5. 아까 이제 이 입체수 5를 뭐 무슨 기본 구조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TBP 기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놈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치환기 효과입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첫 번째 PF3CL2. 자, 제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PF3CL2. 할로젠이 5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할로젠이 지금 보시다시피 인과 플로라이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면 저 PF3CL2의 경우 어떤 구조가 가장 적절하고 안정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구조가 안정할까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겁니다. 자, 어쨌거나 플로라이드와 염소가 5개가 붙어 있으니까 얘도 어쨌건 TBP 구조일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인을 중심으로 어쨌거나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5방향. 자, 어쨌거나 지금 입체수 5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어디는 엑시얼 2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는 이코토리얼 3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인 3개하고 염소 2개를 어떻게 배치하면 되냐고. 결론은 요렇게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저게 바로 저 분자의 가장 적절하고 안정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를 보시다시피 액시얼에 우선 배치합니다. 어디서? TBP에서. 지금 언급하는 저 입체수 5짜리 TBP에서는 어떤 주변에 말단 원자들이 있을 때 전기 임성도가 큰 걸 액시얼에 우선적으로 배치합니다. 자, 왜냐? 이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액시얼에 배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부터 결합력이 약했던, 자, 원래부터 결합력이 약한 건 이코토리얼 얘기한 거에 액시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액시얼 결합을 뜻하는 거죠. 그 결합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덕에 전체가 안정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전자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로라이드가 여기에 있는 이 결합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자쌍 너머에 있는 중심원자도 끌려오면서 전기 음성도 큰 애 덕에 어떻게 된다? 결합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결합 길이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액시얼 결합이 원래 결합력이 약하죠. 근데 거기에 전기 음성도 큰 걸 갖다 대면 그놈이 결합전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합 길이가 줄어들고 결합 길이가 줄어든 만큼 결합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TBP에서는 전기 임성도 큰 걸 액시얼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떤 걸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런 거 SCH32 OCH32 이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이놈들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탄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그럼 CH3면 여기에 수소가 3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CH3라고 하면 어쨌거나 여기에 뭐가 있다? 홀전자가 있구나. 근데 이 CH3 단위가 만약에 누구랑 만나냐? 산소랑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소도 최외각 전자가 6개가 있고 여기도 홀전자가 있고 여기가 홀전자가 있으니까 제 2개가 만나면 이 탄소의 남은 홀전자와 산소의 홀전자가 다시 한번 단일 결합을 해서 이때는 이 산소 쪽에 홀전자가 남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CH3라고 하는 단위가 요걸 뜻하는 거고 OCH3라고 하는 단위가 요걸 뜻한다 이런 말이지.
그게 여기에 있는 황이랑 결합하면 어떤 루이스 구조가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7번 지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저기 있는 저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1. 루이스 구조 그리기. 자,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무조건 중심 원자 하나를 그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중심 원자는 누구겠어요? 황일 거고요. 그럼 보시다시피 황은 여러분 몇 쪽 원소인가요? 16쪽 원소죠. 그럼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6개를 그려. 그러면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자 6개를 아무렇게나 찍어요. 최외각 전자가 6개니까. 자, 저기에 누구하고 누구를 결합시킨다? 앞서 여기서 얘기했는 홀전자가 있는 CH3와 홀전자가 있는 OCH3를 저기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홀전자가 있는 CH3와 홀전자가 있는 CH3와 홀전자가 있는 OCH3 홀전자가 있는 OCH3를 결합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결합하면 되겠어요? 오, 단일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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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결합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 있는 황해는 비공호 전화쌍 이렇게 하나 남을 거거든요. 보이시자잉? 그러면 얘가 지금 뭐예요? 입체수가 5라는 얘기예요. 왜? 시그마 결합 4개에 비공호 전자 하나가 있으니까 입체수가 5.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녀석에 대해서 VS EPR을 적용해 가지고 바로 이 녀석의 입체 구조를 표현해 보자. 그럼 저 녀석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설명 줍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선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황이죠. 황을 그리고 어쨌거나 입체수가 5니까 이코토리얼 3개, 엑시얼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자리에 각각 뭘 배치시키냐고요. 무조건 여기에 OCH3를 배치시켜야 되겠죠. OCH3를 배치시켜야 되겠죠. 왜? 바로 여기가 엑시얼 자리니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전기음성도 큰 걸 어디 배치하라고요? 엑시얼에 배치하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것들이 뭐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이 CH3 2개의 비공호 전자가 남죠. 그럼 여기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 자리가 바로 이코토리얼 자리일 테고. 그래서 저것이 바로 누구? 주어진 분자의 입체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비공호 전자의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코토리얼에 우선 배치합니다. 어디서요? TBP에서. 그러니까 TBP를 그릴 때는 전기음성도 큰 거는 엑시얼의 우선 배치, 그 다음에 비공호 전자는 이코토리얼의 우선 배치, 이 두 개의 원리를 기억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원리는 아까 설명했고요. 자, 이건 뭐 때문이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바로 얘는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스스로 청력이 크죠. 왜 청력이 큰 편입니까? 다른 이런 결합전자쌍은 양쪽 원자핵에 의해서 인력이 안정화가 되는데 비공호 전자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하고의 청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코토리얼에 배치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 원자 핵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요. 가까이 접근하여 안정화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중심 원자가 이코토리얼 결합 길이가 원래부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코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결합 길이가 짧았다고 했죠. 결합 길이가 짧다는 말은 그만큼 그 전자쌍이 중심 원자핵 쪽으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코토리얼에 배치된 것들이. 그러면 원래부터 불안정한 비공호 전자는 이코토리얼에 넣어줘야 그 녀석이 핵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BP를 그릴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그리시면 편리합니다. 이때 주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압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얘를 시소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왜 시소 구조냐면 여기 이제 시소의 기본적인 뼈대고 여기가 이제 받침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 있으면 쿵덕쿵덕 시소를 탈 수 있어서 저렇게 생긴 모델을 시소폼이라고 합니다. 입체수 5에서 전환 표현을 하죠.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는 거 딱 하나만 더 그려보겠습니다. 바로 I3- 이온입니다. 이거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자, I3- 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오다인이 뭐 중심 원소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다인을 그려요. 자, 근데 아이오다인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겠죠. 왜? 얘는 17쪽 원소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얘는 묘하게도 말단 원소도 아이오다인일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오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할로젠 원소는 중심 원자에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점 하나당 할로젠, 점 하나당 할로젠 결합시키면 끝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심 원소의 점자 하나당 할로젠을 하나씩 연결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요렇게 전자 하나를 추가해 줍니다. 이유는 뭐 때문에? 얘가 1-이온이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음전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중심 원자에다가 홀전자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입체수가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시그마 결합전자쌍이 2개, 비공호 전자쌍이 하나, 둘, 3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역시 입체수가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저 I3- 루이스 입체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입체수 5니까 TBP 구조겠죠. 그래서 아이오다인 중심 원자 아이오다인을 그리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4방향, 5방향.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비공호 전자쌍 3개와 결합전자쌍, 시그마 결합전자쌍 2개를 배치하면 된다고 했죠. 이때 뭐라고 했었냐면 전기음성도가 상대적으로 큰 건 어디에? 액시얼에 배치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비공호 전자는 TBP에서 어디로 배치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코토리알에 배치시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심에 있는 아이오다인이 1- 형식 전하가 나타나고 이때 이 녀석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돼? 여기가 완벽한 180도가 되는 리니어 선형 구조가 됩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 썼어요? 오케이, 됐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그 격자 에너지 배웠죠? 그 격자 에너지에 대한 계산, 이걸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좀 급해서 먼저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격자 에너지 관련해서는 내가 수업 자료를 미리 만들어 지금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 좀 잠깐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요, 내가 자료로 드린 요 21장 수업 자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격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 넘겨서 요 교재에 있는 어디냐? 308페이지. 내 교재 308페이지부터 여기 308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308페이지. 여기부터 해서 쭉 넘어가서 저기 보시다시피 312페이지까지 격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선은 내가 이제 자료를 먼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할 건데, 여기 지금 그 기출 문제하고 뭐가 관계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2018년 이노 선생님 기출 자료죠. 여기에 보시면 꽤 다양하게 이 격자 에너지가 나옵니다. 바로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쳐서 2018 기출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2번, 3번, 4번. 2018년 기출 과정에서는 2번, 3번, 4번 문제가 보시다시피 다 격자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이거 보이시죠? 뭐 여러분 자료 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격자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는 하는데 오늘 이제 루이스 구조를 조금 더 했고요. 되도록이면은 지금 나눠드린 이 교재를 꼭 가정에서도 좀 학교에서도 좀 학습을 하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격자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도 중요하니까 나중에 배울 거고요.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루이스 구조가 이제 웬만큼 다 끝났거든요. 그럼 제가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전부 다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뭐냐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루이스 구조들을 싸그리 외우셔야 돼요. 이번 학기에 기출문제 보시면은 루이스 구조 무지막지하게 나올 테니까 그 생각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